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BEU 국가 최초로 가이아X 허브를 설치합니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가이아X 참여에 합의하고 중기부 산하 스마트 재조혁신 추진단과 가이아X 협회 간 가이아X 한국 허브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으로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할 경우 특정 국가나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아X란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기업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데이터 주권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 착수한 프로젝트로 데이터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칙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합니다. 현재 가이아X 허브는 각 국가의 기업이나 기관이 가이아X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자 의견 수렴 시 협회와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유럽 16개국에 설립됐으며 국가별로는 1개 허브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에 소속되지 않고 설치하는 최초의 국가로 허브는 중기부 스마트 재조혁신 추진단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허브 설치로 가이아X 관련 기술이나 규범 개발 시 우리 기업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 개발이 용이해지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도 수월해져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 차정훈 실장은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과 협력해 이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 거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개발해 나가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더욱 높이고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 데이터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면 구직액이 감액되고 사업주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합니다. 지난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 수습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우선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액이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거나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활동을 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급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불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 구직 및 직업훈련 지도와 구직급여 수급 시 인정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력 채용이 늘어나며 이직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직장을 정년 때까지 다니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1%에 달했고 또한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라도 10명 중 8명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경력직 채용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에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이 채용한 직원 가운데 37.6%가 경력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시 채용이 많아지면서 젊은 구직자들은 인재풀 서비스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해 이직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인재풀 서비스는 미리 등록해둔 구직자 이력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과 매칭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기업 자체에서도 탈락 지원자의 인재풀을 구축해 다음 채용 때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 11일로 달라진 판례에 따라 고용부가 행정해석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 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가 기존 행정 해석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만 1년 일한 노동자의 연차 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간 고용부는 만 1년 일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고 해석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의 행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5년에 근로자가 1년간의 소정 근로를 마친 대가로 15일 연차 휴가를 취득한다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일수는 전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16년 전에는 만 1년 일한 노동자의 26일 연차 휴가 발생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반한다며 난처해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해석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량평가 과락의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주방과 생활가전기기 제조와 렌탈 사업 등을 하는 SK매직이 조직장 계약평가에서 불합격한 지국팀장 A씨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매직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판매 전문직으로 입사하여 렌탈 고객 관리와 영업을 담당하고 지국 내의 방문 판매원들을 관리 및 감독했으나 2019년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경남지노위에서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A씨에게 갱신기 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인용하자 SK매직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장 계약평가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인정이 되었고 그것이 매년 이루어졌기에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에 갱신기 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SK매직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갱신 거절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 물품 기술 개발을 지원할 5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초에 방역 현장 의료진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의 및 파괴적 기술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현장 수요 맞춤형 방역 물품 기술 개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과제는 2년간 최대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방역체계 중심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제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지원한 혁신 방역 물품, 기기가 감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 현장의 비계 설치 및 해체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 전용 보조 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 안전난간대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 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는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작업 발판 단부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선행 안전난간대는 하부 작업 발판에서 상부 작업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도 항상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비계 작업 시 추락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 비계의 선행 안전난간대가 산업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휴직 중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승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순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기한 휴직 상태로 들어갔고 휴직 중에는 평소에 받는 임금의 60%만 받아 경제적인 부담도 커진 가운데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가을 무렵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A씨의 우울증은 근무 상태가 아닌 휴직 중에 일어났고 강제휴직도 코로나19, 란 전 세계적 감염병이 주원인이어서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판위는 산재를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업무량이 줄었고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봤고 또 휴직 중 겸직 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복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표적인 성공 요인으로 꼽혔던 투명성과 개방성을 포기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이 직급과 부서에 관계없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회의 내용과 데이터,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해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고발과 내부 문건 유출 등 직원 행동주의가 확산하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내부 정보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의 기업은 기존에 있었던 토론의 횟수를 줄이고 유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업 내부의 회의 내용이나 문건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한국도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를 통한 내부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블라인드 이용을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한 IT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는 블라인드가 활성화되면서 내부 불공정을 고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며 블라인드 검열은 인사팀의 필수 불가결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계와 여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유급병 가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유급병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고 대신 기업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탄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유급병가의 법제화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6개국 중 법정 유급병가나 상병휴가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라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와 정부 여당의 유급병가제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으로 유급병가를 규정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노동자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임채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급병가를 도입하려면 기업들의 부담과 업종별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노사 합의로도 가능한 제도를 전면 법제화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